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포인터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P, 그죠? 포인터 변수죠. 얘는 몇 바이트라고요? 8바이트.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여쭤볼 거예요. 이건 몇 바이트입니까? 이건 몇 바이트입니까? 이건 몇 바이트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거 몇 바이트라고 여쭤봤을 때는 여러분들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 돼요. 이런 거는 사실 기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P는 A의 주소를 이런 식으로 이제 담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냐? 자, 보세요. P가 해석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여러 개 있는데. P가 A를 바라보고 있다. 자, P가 A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P가 A를 가리키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 그 다음에 P가 여러분들 제일 이제 쉬운 개념이 요걸 거예요. A의 주소를 가진다. 그 다음에 P는 A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자, P는 A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다.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인트 포인터 변수를 했을 때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이 몇 바이트라고요? 4바이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걔의 시작점과 걔의 끝점을 포인터 변수 P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자, P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이 개념이 어디서도 나오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자바 배울 때도 등장합니다. 자바 배우실 분들은. 자, 그 다음에 P는 A의 집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 이 알 수 있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알 수 있죠. A의 주소를 이제 P가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P는 A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갈 수 있나요? 그렇죠. 갈 수 있죠. 어떻게 가요? 별 P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P는 A가 있는 곳으로 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값을 이제 뭐 지운다거나 뭐 교체한다거나 가능합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 공간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자, 제가 여러분들 변수에는 값을 몇 개밖에 저장을 못한다? 한 개밖에 저장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도대체 얘가 무슨 소로 아냐? 그건 뭐냐면 인트 포인터 변수. 얘는 인트 포인터인데 얘는 그냥 덮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리키는 건 실제로 몇 바이트다? 얘는 몇 바이트 가리킨다고요? 4바이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P 안에 뭔가가 이제 A의 주소가 들어있는데 그 주소의 시작이 97을 해볼게요. 그럼 97, 98, 99, 100까지가 뭐예요? 이게 인트 4칸에 대한 정보란 말이에요. 왜 4칸이죠? 인트가 몇 바이트이기 때문에? 4바이트이기 때문에 4칸의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4바이트의 정보를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P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집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친구네 집 어디인지 알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소가 알면 얘가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게 바로 요 P가 가지고 있는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런 식으로 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별 P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P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랑 같은 게 뭘까요?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 같은 경우는 같은 개념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개념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얘랑 사실 A랑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게 뭐죠? 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 그럼 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면 결국엔 뭐가 나와요? A가 나오는 거예요? A의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A의 정확하게 말하자면 A의 주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렇게랑
근데 어쨌든 얘가 어쨌든 가면 뭐가 나와요? A의 주소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20 들어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얘도 뭐겠어요? 20인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같아요. 별 P는 지금 요게 이제 위에 거 쓴 건데 별 A 이게 뭐죠? 그쵸? 이게 A의 주소로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쓸 수는 없고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줘야 돼요. 왜냐면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게 간다가 먼저 실행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주소로 간다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소가로로 삼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주소값이 먼저 실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얘 앞과 뒤가 어떻게 되냐면 상쇄됩니다. 상쇄. 왜 상쇄돼요? 결국에는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해석하면 A의 주소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소가로 먼저 해석하잖아요. A의 주소로 간다. 별은 뭐라고요? 무조건 간다라는 거예요. 간다. 그러면 A의 주소를 알아낸 다음에 거기로 간다.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A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는 다 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P라고. 다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자, 지금 요렇게 쓴 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싱글 포인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얘는 싱글 포인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 다음에 자, 이중 포인터는 좀 개념이 어렵습니다. 자, 이중 포인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얘는 요것만 알면 돼요. 자, 끊어 읽으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 int 별 그 다음에 별별 pp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pp 한 다음에 p의 주소를 이런 식으로 넣을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끊어서 읽어야 돼요. 지금 여기 앞에 부분 요 별 요것만 읽으세요. 요거. 그럼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일단은 자, pp는 몇 바이트? pp 몇 바이트? 맞아요. 8바이트요. 자, 포인터 변수는 얘도 마찬가지로 포인터 변수에 별 두 개 붙어 있다고 16바이트, 뭐 32바이트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8바이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포인터 변수는 무조건 8바이트예요.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다시 포인터 변수는 무조건 몇 바이트? 8바이트.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여기다 캐릭터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썼어요.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얘는 pp가 다시 pp가 몇 평짜리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만 보세요. 이거 몇 평짜리 가리키는 거예요? 1평.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별 하나 빼고 얘는 몇 바이트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4바이트. 이해되시죠? 인트 포인터니까 4바이트 가리키는 건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안 쓰고 롱롱이라 썼어요. 그러면 얘는 몇 바이트 가리키는 거예요? 8바이트. 플러스면요? 플러스는 몇 바이트죠? 4바이트. 그러면 자기가 가리키는 게 몇 바이트라 생각하는 거예요? 4바이트. 그러면 여기다 int 썼어요. 그러면 이건 몇 바이트 변수라고요? 8바이트잖아요. 8바이트인데 몇 바이트? 8바이트 자기가 가리키는 게 몇 바이트? 그러면 4바이트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별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러면 얘는 몇 바이트짜리 가리키는 걸까요? 얘는 8바이트짜리 가리키는 거예요. 8바이트짜리. 왜냐면 요거 보이죠? 이 데이터 타입을 지금 얘는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A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 P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P는 몇 바이트예요? 여러분 P 몇 바이트? 8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얘는 요거 붙으면 얘는 자기가 가리키는 게 몇 바이트짜리라 생각한다? 8바이트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그래서 어려운 건데, 자, 전체 메모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가 있다고요? 스택이 있다 했죠? 스택만 그릴게요. 스택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 그래요. 요렇게 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씁시다. 자, 보물상자가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보물상자. 그 다음에 보물상자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가 P라고 했을 때 얘가 보물상자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보물상자의 주소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냐면 보물상자에 뭘 갖고 있다?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보물상자의 주소. 이걸 주소라 할게요. 주소. 별로 그릴까요? 네, 이걸 이렇게 합시다. 이게 보물상자의 주소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소를 가지고 여행을 5번 떠나야 돼요? 아니면 한 번에 갈 수 있나요? 자, 요거 주황색 무시하세요. 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게 요 보물상자의 주소라 했을 때 얘를 통해서 몇 번 만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가면 얘한테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얘한테 갔더니 이 녀석한테 갔더니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보물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냐면 그 다음 보물상자로 갈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소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주소를 통해서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주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몇 번 이동해야지 우리가 보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번, 2번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보물 지도로는 몇 번밖에 못 가요? 여기로밖에 못 가요. 근데 여기에 갔더니 보물이 있어요? 아니면 보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 보물 상자로 갈 수 있는 주소가 있는 거예요?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다가 보물이 있는 주소로 가봤는데 그 좌표로 가서 보물을 열어봤더니 보물이 아니고 뭐가 있다? 보물 지도가 나온 거예요. 보물 지도. 이해되시나요? 보물 지도. 그 다음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지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피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원피스 같은 경우도 뭐 포네브리프 뭐 이런 식으로 찾아 떠난다 하잖아요. 뭐 아니면 보물상자 찾는다고 하는데 바로바로 루피가 그 보물 찾아요? 아니잖아요. 보통 이게 그래요. 원피스 말고 캐리비안 해적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잭스페로가 보물 찾으러 가지만 그 바로 갔을 때 보물이 나와요? 아니냐. 보통 영화도 이제 보물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섬으로 갈 수 있는 지도 나오지 바로바로 보물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도로 갔더니 뭐가 나왔다? 보물 상자가 있어요. 근데 그 보물 상자에서 보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 거라고요? 그 다음 섬으로 갈 수 있는 보물 지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총 여행을 몇 번 떠나야 된다고요? 2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인트 포인트 하면서 이렇게 썼다는 거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인트 A 썼죠?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보물 지도예요. 보물 지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포인트 하면서 P에는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물의 지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지도 들어있죠. 왜냐면 A가 지금 뭐예요? A의 실제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P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거는 A 20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다고요? A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주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보물의 지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P도 마찬가지로 얘는 누구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P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걸 이제 그림판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스택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A라는 변수가 이런 식으로 쌓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P는 몇 바이트짜리라 했죠? 포인터 변수 P는 몇 바이트? 8바이트예요. 그러니까 8바이트짜리 변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PP도 몇 바이트? 그렇죠. 포인터 변수는 무조건 8바이트예요.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얘가 P라고 했을 때 다시 얘가 P 그 다음에 얘는 PP입니다. 그러면 P가 누구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A의 주소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PP는 누구의 주소를? 그렇죠. P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별 PP 이렇게 쓰면 얘는 뭐예요? 얘는 사실 뭐랑 똑같은 거냐면 P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지금 별별 PP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2개 나와서 어려울 수 있는데 끊어 읽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아까 뭐랑 똑같다고요? 자, 별 PP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들. PP가 누구 바라보고 있다고? P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지금 보면 PP는 P의 주소를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예요? P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P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 그러면 그 가리키는 곳으로 가면 누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P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P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모양은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들?
얘는 결국엔 뭐랑 같다고요? 이렇게 쓰면 누구랑 같다 했어요? A랑 같다 했잖아요. 위에서 방금 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별별 PP는 20 이렇게 쓴 거나 별 P는 20 이렇게 쓴 거나 그 다음에 A는 20 쓴 거랑 이거 세 개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포인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개는 다 같은 말인데 그림판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PP라는 녀석을 통해서 우리가 A로 도달하려면 한 번에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한 번에 못 가요. 그러면 PP를 통해서 여행을 몇 번 가야 돼요? 그렇죠. 일단 PP를 통해서 누구로? P로. 그 다음에 P를 통해서 누구로? A로. 이런 식으로밖에 이동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얘를 통해서 A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PP를 통해서 P로, P를 통해서 A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릴 건데 개념 제가 다중 포인터라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거거든요. 이제 31강에 그러면 그 다중 포인터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개념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번에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단번에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무리 설명한다 해서 이거를 100% 이해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됐다 해가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처음 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100% 이해하고 뭐 이걸 여러분들 입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 계속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부터 다중 포인터라는 개념 그 문제 드릴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일단 풀어보시면 돼요. 일단은 맨 밑에 깔려있는 게 뭐다? A죠. 그죠? 제가 이거 문제는 한번 잠깐 볼게요. 문제를 잠깐 일단 올려드려야 되니까 잠시만요. 자, 31강인데 뭐 여러분들도 열어볼 수 있으면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하시고 열어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31강 개념 다중 포인터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저랑 그냥 똑같이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는 게 사실 좀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조금 느리네요. 안 열리네요. 조금 기다릴게요. 자,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열렸어요. 그럼 보면 방금 설명드렸던 싱글 포인터라는 개념이 있고 이중 포인터, 그 다음에 상중 포인터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이 롱 무시하세요. 이거 다 롱로입니다. 여러분들 무시하세요. 제가 바꾼다는 게 안 바꿨네요.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왜 여기 롱이라고 되어 있냐면 리눅스에서는 롱을 8바이트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문제 푸느라 문제 작성하느라 이렇게 쓴 건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롱 무조건 8바이트입니다. 롱은 4바이트고요. 운영체제마다 메모리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C언어가 어려운 건데 자바에서는 또 롱이 8바이트예요. 네. 여튼 자, 3중 포인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그러면 얘는 그러면 PPP라는 녀석인데 얘는 누구의 주소를 담고 있죠? 그렇죠. PP의 주소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 A, P, PP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오는 녀석이 누굴까요? 바로 PPP. 얘가 바로 PPP예요. 그러면 PPP가 가지고 있는 주소는 누구의 주소라고요? 그죠? PP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PPP를 통해서 우리가 여행을 몇 번 가야지만 A를 도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3번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시점 지금 이제 여기서 31번째 라인에서 메모리가 끝났을 시점에서 요 포인터를 한번 그림판으로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네. 일단 여기까지.